그날 저녁 호텔 연회장 입구에 서 있을 때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든 초대장을 내밀면서도 발걸음이 자꾸만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50년 만에 동창회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로 단 한 번도 모임에 나가지 않았던 제가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자리였습니다. 왜 가기로 했는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좋은 일이라며 등을 떠밀었지만 제 마음 한쪽에는 지난 세월 동안 덮어두었던 무언가가 조용히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희끗희끗한 머리의 낯선 얼굴들이 일제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서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고 또 누군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찾아 걸어갔지만 발바닥에서 전해지는 긴장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까지 바꿔놓는구나 싶으면서도 어딘가에서는 그때 그 눈빛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우리 반은 그리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친구처럼 지냈지만 보이지 않는 선이 여러 갈래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은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운동으로 이름을 날리는 아이들, 그렇게 작은 무리들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교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학교에 갈 때마다 도시락 반찬이 부끄러웠고 새 운동화를 신고 오는 친구들을 보면 괜히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그 시절 저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 한 명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집안도 넉넉했고 성적도 좋았으며 반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런 민수가 왜 저 같은 아이에게 먼저 다가왔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옆자리에 앉더니 자연스럽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혹시 저를 놀리려는 건 아닌가 의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진심으로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자기 도시락 반찬을 나눠주었고 쉬는 시간에는 운동장에서 함께 공을 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저는 민수를 진짜 친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고 처음으로 학교 가는 길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교무실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민수와 담임 선생님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봉사 점수 받으려고 걔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불쌍한 애 도와주면 내신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 한마디가 귓가에 꽂히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민수를 피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도시락 반찬을 내밀어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졸업식 날 민수는 제게 다가와 앞으로도 연락하며 지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동창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민수뿐만 아니라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가난했던 제 모습도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느꼈던 그 감정도 모두 묻어두고 싶었습니다. 대학은 장학금을 받아 겨우 다녔고 졸업 후에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으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때의 상처가 앙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 한쪽이 쓰라렸고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가 나오면 슬쩍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0년 만에 동창의 초대장이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그 초대장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한 번쯤 가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 얼굴이라도 보고 오시면 좋잖아요. 자식들도 거들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풀어야지. 평생 안 가셨잖아요. 그 말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그만 풀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5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 일을 붙잡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동창회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연회장 안은 생각보다 시끄러웠습니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누군가는 옛날 사진을 꺼내 보이며 추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 인사를 건넸지만 대부분 얼굴과 이름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희끗한 머리에 안경을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 기억 안 나? 민수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0년 만에 마주한 민수는 완전히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약간 굽은 어깨,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제 옆자리에 털썩 앉으며 오랜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그때 왜 갑자기 나를 피했어? 졸업하고 연락도 안 되고 동창회에도 한 번도 안 나오고 혹시 내가 뭘 잘못했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50년 전 그 오후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교무실 앞 복도, 민수의 목소리, 봉사 점수 받으려고 도와주는 거라던 그 말. 저는 참았던 감정이 목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그때 들었어. 교무실 앞에서 내가 선생님한테 한 말. 나한테 잘해준 게 봉사 점수 받으려고 그런 거였잖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몇몇 동창들이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처음에는 그랬어. 선생님이 봉사활동 점수 이야기를 하셨고 나는 내신 관리를 해야 했으니까 내게 접근한 거 맞아. 그 말을 듣는 순간 50년 동안 품었던 원망이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게 됐어. 너랑 같이 있으면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친구가 뭔지 알게 됐어. 집안 배경도 성적도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나 자체를 봐주는 사람. 너는 나한테 그런 친구였어. 나는 내가 내 도시락 반찬 받아 먹을 때마다 기뻤어. 내가 웃을 때마다 나도 같이 기뻤어. 그게 점수 때문이었다고? 아니야. 그건 나중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너는 갑자기 나를 피했어. 이유도 모르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혼자 남겨졌어. 졸업하고 나서도 몇 번이나 내 소식을 찾아봤어. 그런데 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
동창회 때마다 내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한 번도 안 나타났잖아. 나는 오늘 내가 온 게 기적 같았어. 50년 만에 드디어 물어볼 수 있겠구나 싶었어. 그런데 이유가 그거였어? 내가 교무실에서 한 말 때문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그렇게 말한 거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지금은 알겠어. 그런데 그것만 알아줘.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 너는 내게 진짜 친구였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친구였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단단히 쌓아 올렸던 원망의 벽이 민수의 눈물 한 방울에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이야기, 제가 평생 붙잡고 있었던 상처가 사실은 절반의 진실만을 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옆에 앉아 있던 다른 동창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고백할 게 있어. 우리 반 사실 그때 분위기 안 좋았잖아. 나는 내가 민수 피할 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 민수가 너한테만 잘해주는 게 질투났거든. 그래서 일부러 내 앞에서 민수 험담을 했어. 민수가 너 이용한다는 소문도 내가 퍼뜨린 거야. 미안해.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고백을 하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때 시험 커닝한 일을, 누군가는 친구 물건을 몰래 가져간 일을, 누군가는 거짓말로 친구를 공경에 빠뜨린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은 모두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받은 사람도 결국 모두 그 시절을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고 누구도 떳떳하지 못했으며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민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 마음만이라도 전하고 싶었어. 너는 내게 소중한 친구였어. 지금도 그래. 저는 그 손을 잡은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얼굴, 민수의 목소리, 민수의 눈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단단한 벽 안에 스스로를 가둬두고 살았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수가 저를 배신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진심으로 저를 친구로 여겼을 가능성, 처음에는 다른 이유로 다가왔지만 나중에는 진짜 마음이 생겼을 가능성,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들었던 그 한마디만을 붙잡고 50년을 원망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 원망이 민수를 향한 것인지, 가난했던 제 자신을 향한 것인지, 이제는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이제 그만 묻어두자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 기억나? 고3 겨울에 내가 아팠던 거.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일주일 넘게 학교를 못 나왔잖아. 그때 매일 우리 집에 필기 노트 갖다 준 사람 너였어. 한 번도 빠짐없이. 엄마가 그러시더라. 내 친구 참 의리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민수가 걱정돼서
매일 학교 끝나고 민수네 집 앞까지 걸어갔었습니다. 노트를 문 앞에 두고 오기도 했고 가끔은 민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셔서 잠깐 민수 얼굴을 보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어. 너는 나한테 진짜 친구구나. 그래서 더 미안했어. 내가 처음에 불순한 마음으로 다가갔다는 게 그걸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앞으로 더 잘해주면 되겠지 싶었어. 그런데 너는 갑자기 나를 피하기 시작했고 나는 이유도 모른 채 너를 잃었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은 원망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움이었다는 것을. 민수를 미워한다고 믿었지만 실은 그 시절 민수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친구라는 것을 경험했던 그 따뜻함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다시 배신당할까봐 두려워서 저는 그 그리움을 원망으로 포장하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은 한참을 듣고 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독은 상대에게 닿지 않고 고스란히 나를 병들게 합니다. 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독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를 향한 원망이라는 독을. 그 독 때문에 동창회에도 나가지 못했고 옛 친구들과의 인연도 모두 끊었으며 과거를 떠올리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민수는 어땠을까요? 민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민수도 똑같이 괴로워했을까요? 아니면 저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그것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저는 혼자 독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50년 동안 쥐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보살님도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저는 며칠 뒤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민수는 놀란 듯 잠시 말이 없다가 금세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학교 근처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50년 전에는 그 자리에 문방구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민수는 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주 앉으며 처음으로 민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미안해. 50년 동안 너를 오해하고 살았어. 내 마음을 확인하지도 않고 내 상처만 붙잡고 있었어. 민수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50년 만에 진짜 친구를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사업을 했다가 부도를 맞은 적도 있었고 아내와 사별한 아픔도 겪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50년이라는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없는 50년이 정말 외로웠어. 다른 친구들도 있었지만 너만큼 편한 친구는 없었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사실은 민수라는 친구를 잃은 것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그 아픔을 인정하기 싫어서 원망으로 덮어두고 살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학교 근처를 걸었습니다. 학교 건물은 새로 지어져서 옛날 모습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지만 주변 풍경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운동장에서 공을 차던 기억, 교실에서 몰래 만화책을 돌려보던 기억, 급식실에서 반찬을 나눠 먹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말했습니다. 그때 참 행복했어.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래서 더 행복했던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니 그 시절의 순수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를 제가 스스로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뼈 아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만이 우리 것이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없다. 용서하고 놓아주어야 비로소 현재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저는 50년 동안 과거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 시절의 상처, 그 시절의 오해, 그 시절의 원망을 손에 쥔 채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옛 인연을 되살리는 것도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또다시 배신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짜 배신은 민수가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저 자신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외로움 속에 가두고 스스로에게 행복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인연이 있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떠난다. 그러나 진정한 인연은 떠나지 않는다. 형태만 바뀔 뿐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다. 민수는 제게 그런 인연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저는 비로소 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이렇게 가벼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50년 동안 그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살았는데 막상 내려놓고 보니 허무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제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음 선방은 이렇게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계신 어르신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고 계신가요? 혹시 오래전 일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원망이 정말 상대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나 자신을 향한 것은 아닌지, 그 상처가 정말 상대가 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키운 것은 아닌지.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오래 쥐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해서 비로소 가벼워질 수 있었고 평화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혹시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